남이경 할머니의 작은 한옥 마루에는 60평생을 홀로 살아온 고독이 짙게 감돌았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견뎌낸 그녀는 이웃들에게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밤마다 그녀가 빈 이불자리를 쓰다듬으며 흘렸던 눈물을. 그녀의 삶은 살아있는 것이었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 함께 삶의 질서를 찾아갈 동반자를 향한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다. 곁에 조용히 앉아 서로의 침묵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남이경은 평소처럼 지역 도서관 3층 자료실을 찾았다. 그곳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고요했다. 그녀가 시집을 읽던 중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페이지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남이경이 고개를 들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윤철의 씨가 떨어진 책장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있었다. 7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단정한 베이지색 스웨터와 주름 없는 회색 바지. 그의 앞에는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퇴직은행원 출신이라는 그의 말에 남이경은 그가 왜 그렇게 단정하고 반듯해 보이는지 이해했다. 저는 남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철이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다. 남이경의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 이 사람이다. 내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윤철의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났다. 남이경도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찾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한 달쯤 지나 윤철의 씨가 먼저 차를 한잔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찻집에서 산책길에서 가끔 함께 보는 전시회에서 윤철의 씨는 언제나 완벽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었고 걸을 때는 항상 남이경을 차도 쪽에서 보호했다. 특히 그의 철저한 경제관념은 남이경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쓰는 사람이었다. 남이경은 이 사람이라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평생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석양이 지는 강변 산책로에서 윤철의 씨가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미경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이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네, 좋아요라고 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모두가 축복했다. 남이경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벅찬 행복을 느꼈다. 신혼집은 윤철의 씨의 아파트로 정했다. 그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으니 걱정 없습니다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남이경은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감탄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한 달 남이경이 마트에서 15,000원짜리 꽃다발을 사왔다. 거실을 화사하게 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었다. 윤철의 씨는 꽃다발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15,000원이나요? 미경 씨, 꽃은 일주일이면 시들어요. 일주일 후에 버릴 걸 15,000원이나 주고 사는 건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지출은 자제해 주세요. 남이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새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에 작은 기쁨을 더하는 것조차 불필요한 지출로 취급당하는 현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갈수록
윤철의 씨의 철저한 경제관념은 남이경을 질식시켰다. 친구와의 외식비, 식료품 구입비, 심지어 버스비까지 모든 지출은 윤철의 씨의 태블릿에 기록되었고 매달 말에는 가계부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지출 내역을 검토받아야 했다. 이번 달 식비가 지난달보다 10,000원 늘었네요. 과일은 비쌉니다. 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남이경은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더 큰 문제는 재산 문제였다. 윤철의 씨는 자신의 재산이 이미 출가한 자녀들에게 상속 계획이 다 되어 있으며 남이경의 재산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남이경이 평생 꿈꿔온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도 그는 관리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요.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미경 씨 돈은 나중에 병원비로 쓸 돈이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이경은 자신이 이 집의 아내가 아니라 동거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결혼은 외로움을 덜기 위한 계약이었고 그 계약에는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 의식이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남이경의 후회는 깊어졌다. 괜히 결혼했나?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나았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옆에서 윤철의 씨는 규칙적인 콧구리 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남이경은 이혼을 결심하고 옛집을 찾아갔다. 비어있는 집은 묘하게 편안했고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자유로웠던 고독을 그리워하며 오래도록 울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혹시 이들의 사랑에 숨겨진 반전이 있을까요? 남이경 할머니는 이 결혼을 후회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이경이 이혼을 결심하던 바로 그 시점, 윤철의 씨가 갑작스럽게 협심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평소 완벽하고 강해 보였던 그가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남이경은 충격을 받았다. 이번 첫날 밤 윤철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이경에게 나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라고 중얼거렸다. 완벽했던 그에게서 나온 예상치 못한 나약한 고백이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밤 윤철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불행을 겪으면서 생긴 생존 본능이자 결핍이었다. 저는 그때 다짐했죠. 나는 절대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겠다고. 그는 평생을 은행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고 결국 전 아내와 자녀들에게 계산기로 버림받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당신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돈만 잘 관리하면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윤철이는 재산을 미리 정리한 것도 남이경이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툰 배려였음을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미경 씨. 당신을 지키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 돈을 관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의 계산적이었던 태도는 사실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남이경을 지키려 했던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남이경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저도 당신을 오해했어요. 저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 역시 평생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익숙함 속에 살아온 상처를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불완전함과 상처를 마주하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서로 가르쳐 주면서 살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화해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두 노인은 병실에서야 깨달았다. 퇴원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철의 씨는 여전히 가계부를 썼지만 남이경 할머니가 꽃을 사와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는 꽃을 보며 웃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미경 씨가 행복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외식을 할 때도 남이경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하며 당신 웃는 얼굴 보는 게 더 값어치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꼼꼼한 확인은 이제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느껴졌다. 어느 봄날 윤철의 씨는 남이경 할머니에게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을 자신의 예금 일부를 빼서 구입해 선물했다. 미경 씨가 평생 꿈꿔온 집이잖아요. 작지만 꽃도 심고 채소도 키울 수 있어요. 남이경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변화는 진심이었다. 그는 여전히 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남이경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그의 가계부에는 이제 숫자 옆에 미경 씨가 너무 행복해 하심이라는 문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2년 후 작은 마당에는 남이경의 꽃과 윤철이의 텃밭이 가득했다. 황혼의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았다. 윤철이는 남이경에게 속삭였다. 처음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움이었죠. 진짜 운명은 그 후에 시작됐어요. 병원에서 서로의 상처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사랑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함께 껴안으며 만들어가는 운명이었다. 두 노인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빛으로 물들어가는 황혼을 함께 맞이했다. 사랑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늦게 배운 사랑일지도 모른다.